필리핀 KF-21 블록 1 2027년 도입 원한다. KF-21 중국 분쟁에서 전면에 나서나. 도미니카 FA-50 경전투기 도입 협상 중. KF-21 블록 2, FA-50. 필리핀 공군의 FA-50은 필리핀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전투기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으로부터 FA-50 전투기 12대를 구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필리핀 공군의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필리핀 공군 FA-50의 주요 특징, 다목적 임무. FA-50은 공중전, 지상 공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필리핀 공군의 전반적인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능. FA-50은 높은 기동성과 속도를 자랑하며 필리핀의 지역적 요구에 맞춘 성능을 제공합니다. GE-F404 엔진을 탑재하여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무장. FA-50은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며 필리핀 공군의 필요에 따라 공중 미사일, 공중 지상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비. 현대적인 레이더와 항공 전자기기를 갖추어 전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FA-50의 도입은 필리핀 공군의 전력 증강과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국경 방어와 해양 감시, 비상 상황 대응 등 다양한 군사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는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경전투기입니다. FA-50은 경량 전투기로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로 공중전과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전투기는 F-16 전투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케아의 T-50 고등 훈련기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모 씨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남아 시장에 또 진출할 것 같은 전투기, KF-21 전투기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한국의 방산 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방위사업청은 KF-21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는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여러 국가에서 군사 현대화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KF-21은 공중전, 지상 공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이러한 요구에 부합합니다. KF-21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수출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방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등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정책 지원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산협정, 정부 간 계약 등은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의 동남아시아 수출은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늘의 철퇴 에어로바이론, AI 군용 무인기 독주, 미국 군용 무인기, 드론,
판매업체 에어로바이론먼트, 종목코드 ABAV,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국면 속에서 주목해야 할 방위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관련 기술력을 입증한 이 회사는 미국 국방부가 AI 무인기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1. 어떤 곳 월가에서 에어로바이론은 AI 군용 무인기 시장에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으로 거론된다. 노스롭 그루먼이나 로키드 마틴 등 대형 방위업체도 관련 시장의 확장에 따라 수혜가 기대돼 투자처로 언급되고 있지만 군용 무인기에만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어서 기대감의 수위가 에어로바이론과 차이가 있다. 에어로바이론은 대형 방위업체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진 곳이나 설립된 지가 53년이 된 회사로 이력이 꽤 있다. 초기에는 공기역학 원리를 이용한 태양광 동력 비행기나 인간 동력 비행기 등을 개발했다가 그 뒤 군용 무인 항공기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의 외연을 갖췄다. 1990년대부터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방위산업계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에어로바이론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계기가 됐다. 군사력이 비교적 열세에 있던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통해 러시아와 백중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어로바이론의 스위치블레이드 무인기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자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 관련 무인기 주문이 급증했다. 하늘의 철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에어로바이론의 스위치블레이드는 하늘의 철퇴라는 별명이 붙었다. 스위치블레이드가 러시아의 중장갑 목표물을 타격 제거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됐다. 휴대성이 뛰어나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됐고 비행 중 소음이 거의 없어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했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입증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지난 주가 흐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에어로바이론의 현재 주가는 184.01달러, 22일 종가로 올해 들어 50% 올랐다. 최근 1년 사이 상승률은 92%로 2배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로키드 마틴의 주가 상승률이 각각 모두 23%인 것과 대조적이다. 주가지수 SP500 구성 종목에서 항공 방위업종 기업의 주가를 종합한 관련 지수의 상승률을 각각 15%와 25%도 크게 웃돈다. 별표 에어로바이론의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무인 시스템, UXS. 최근 결산 보고 분기 매출액 비중 52.6%, 채공형 무기 시스템, 레메스. 37.5%, 맥크리디억스 등이다. UXS와 LMS 모두 무인 항공기를 취급하지만 UXS는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목적의 무인기를, 레메스는 공격용 무인기를 다룬다. 주로 자폭형이다. 스위치블레이드 시리즈 300, 600가 대표 제품이다. MW는 연구, 개발 부문으로 기술 프로젝트 수주나 기술 라이선스 등을 통해 매출을 발생한다. 3. 국방부 훈풍 월가에서 이미 큰 폭의 주가 아웃퍼폼을 실현한 에어로바이론에 대해 추가 강세를 기대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의 무인기 지출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AI 무인기에 대해서다. 에어로바이론의 2024회계연도, 작년 5월 올해 4월, 매출액에서 미국 국방부의 비중은 약 76%다. 이미 자사의 무인기에 AI 기술을 상용화한 점, 국방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한 점에서 수혜를 직감할 수 있다. 비타이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5회계연도, 올해 10월 내년 9월, 예산안에 대해 무인 시스템용으로 53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장비나 기술 등의 구매, 개발을 의미하는 조달 부문이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에서의 분쟁을 통해 무인기의 영향력을 재차 체감한 국방부가 새 장비 구매와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신기술 개발에 열의를 보였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당장은 해군이 무인기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까닭의 수혜 대상이 되지만 향후 5년은 공군의 관련 지출액이 크게 증가해 주수의 주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 프로그램 목적으로 요청된 자금 대부분이 소위 미국의 공중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차세대 공중우세 이니셔티브 중 협동전투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시카는 AI 기반의 저비용 무인 전투기를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